안녕하십니까, 강우진의 인사이트입니다. 자, 제가 최근에 AI와 관련된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 드렸는데, 오늘 추가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죠. 그리고 이전에 뭐 HBM과 관련해서 뭐 PSK 홀딩스도 급등이 나오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AI와 관련돼서는 워낙에 좀 많이 안내를 좀 드렸고, 이제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오늘은 그래서 AI와는 좀 다른 그런 주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간만에 좀 올라왔던 이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작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시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기사 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, 방사청장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 논의 중이다. 수은법 개정 청신호라는 기사가 있습니다. 게다가 뭐 폴란드가 지금 주요 고객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원하는 조건을 많이 충족시켜서 계속적으로 수출을 할 것이다, 이런 의지를 좀 밝혔고요. 게다가 대상 국가도, 그러니까 고객사를 좀 늘리겠다라는 거죠. 그리고 품목도 다변화 시킬 것이다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됐었던 게 바로 이 내용이죠. 그래서 이 수은법이라고 하는데,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급 한도를 현행 15조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이 수은법 개정안이 21일 어제죠.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청신호,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또 오늘이죠. 이제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서 폴란드 수출과 관련해서 이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2차 이행 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.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 로템이 굉장히 많이 밀렸죠. 그 이유는 이제 2차 계약과 관련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이전에 상승폭도 다 반납을 했었는데, 오늘 드디어 추가적인 상승이,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. 그 부분은 차트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폴란드와 관련된 내용이 좀 그러니까 노이즈가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 폴란드 같은 경우 이제 무기 대금을 당장 치를 현금이 부족해서 수은 등 이 한국 금융기관의 자금을 대출해서 이 무기를 먼저 사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게 한도가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대폭 늘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밀려 있었던 그런 2차 계약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. 그래서 폴란드 수출에 숨통이 트였다라는 거고, 그래서 또 이 하단에 아까 보신 대로 수출 대상국을 늘리겠다라는 얘기였죠. 그래서 주요 뭐 폴란드가 있었는데, 그 외에도 이제 늘려가겠다는 거죠. 현재까지는 유럽 지역 포함해서 12개국으로 이미 늘었는데, 그 외에도 더 늘려가겠다라는 겁니다. 근데 잘 아시겠지만 최근 이 전쟁 이슈가 좀 많았죠. 중동 뭐 러우부터 시작해서 중동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,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방산에 대한 그 투자 금액을 지금 증산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가 그에 대한 수혜를 좀 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나라 방산 품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일단은 뭐 K9이나 뭐 K2 전차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런 것들이 가격은 좀 저렴한데 성능은 굉장히 좋다. 그러니까 그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빨리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 점이 굉장히 이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를 합니다.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지금 전쟁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발하게 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, 우리나라의 장점이 빨리빨리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하단에도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인데,
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훈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개정의 청신호가 나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신고가를 뚫으면서 계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또 16만원, 장중 16만원 부근까지도 다시금 올라갔었죠. 700원 부족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런 호재거리가 나오게 되면서 16만원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최근에는 또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장주격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는 이제 LIG 넥스원이 있습니다. LIG 넥스원은 오늘 장중에 15만원 부근까지 올라갔었죠.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장중 차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. 그런데 여전히 이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, 게다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바가 있죠. 그래서 로봇주로도 편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거래량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게 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정배열 유지하면서 우상향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드렸던 현대로템 보겠습니다.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안내드렸지만 이전에 4만원 돌파 이후에 2차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어요. 그래서 2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서서히 반등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막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죠.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자리가 있죠. 조정 이후에 수렴 이후 다시 발산, 정배열로 전환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안내를 드렸고, 실제로 그 자리에서 슈팅이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오늘도 현대로템이 일단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죠. 조정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봐야 되는데, 최근에는 갭만 크게 뜨지 않으면 바로 추가적인 양봉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시초가 대비 한 4% 이상의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가장 크게 손해를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, 그만큼 이 대기자들도 많았다라고 생각이 돼요. 물려있던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힘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,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관련주로도 많이 언급이 되죠. 근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탄피 이런 곳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방산주로 엮이는 이 풍산도 같이 상승이 나왔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.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퍼주이기도 하고 꾸준하게 실적을 좀 보여줬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중장기적인 관점, 좀 안전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,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게 되면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서 저점이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. 그래서 또 삼각 수렴도 만들어졌고 이 수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가 구간까지도 지켜볼 수가 있다. 게다가 거래량도 보시면은 130만 주로 충분한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이 풍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정도의 거래량은 거의 이제 최고 거래량 수준이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중소형 이전에 북한 이 도발 리스크와 관련된 기업들이죠. 퍼스텍이나 스페코, 빅텍 이런 종목들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. 그래서 방산주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시총이 좀 크고 좀 묵직한 종목들이 더 우상향 흐름을 잘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게다가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다시 55,000원 구간이죠. 이전 고점 매물대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55,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역시나 신고가 구간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되겠고, 또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죠. 눌림 이후에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평선 수렴하고 다시 정배열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단기 매물대 이 구간이죠. 그래서 17,000원 내지 18,000원 구간 물량 소화 보시면서 우리는 계속 홀딩 이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요 정도로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장주들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은 탄력이 가장 큰 거는 현대로템. 이전에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조단위지만 큰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. 이때만 하더라도 100% 이상의 150%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 이후에도 장중 20%대 상승 나오기도 하죠. 이렇게 장대 양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탄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시총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오늘 15%의 상승이 좀 나왔지만 이런 이슈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볼 수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AI 말고도 다른 좀 새롭게 올라오는 방산 테마까지도 알아봤습니다. 근데 뭐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PSK 홀딩스, 뭐 자람 테크놀로지, 뭐 네페사크 이렇게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이 모두 두 자릿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수익 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